제가 오늘은 세상 종말의 신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1장 15절에서 13절 구약 성경 966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고아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을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으되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지키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대여하여 도적과 작하며 나 뇌물을 사랑하며 사회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성사를 소리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지금이야말로 세상 끝이 정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신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환경 문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 관광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태리 쪽에 가이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원자력 발전을 빨리 폐기해야 된다. 그것은 해결책이 없는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조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과학자도 아닐 건데 자기가 뭐 성학을 전공했다는데 뭐를 보고 이렇게 하는지 아나. 이태리를 통과하면서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이태리 전 국토에 이 송전선, 고압선 있지 않습니까? 송전선이 이태리 전체에 깔렸어요. 왜냐하면 이태리가 핵발전을 스탑했기 때문에 전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가지고 프랑스나 이웃 나라들에게서 전기를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전기 수입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어떻게 해서 미국이 그렇게 전기가 부족한가? 미국도 핵발전을 거의 멈추게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의 세계율이 59기가와트하고 2위가 이태리입니다. 44기가와트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독일. 독일의 무슨 과학자 수상 메르켈이 나와서 독일이 잘 될 거라고 그랬죠. 메르켈이 무식하게도 모든 원전을 중지시키고 소련의 푸틴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당분간은 LNG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위해서 2개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테니까 도와달라. 근데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면서 이 핵 파이프라인, 이 LNG 파이프라인에
온갖 문제를 일으켰죠. 양출했다, 값을 올렸다가 또 국회에서 바다 밑에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중단시키기도 하고 유럽이 속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일도 이제는 소련에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의존해도 어딘가에서 소유가 와야 지금 완전 발전 중지했는데 이게 정말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겁니다. 유럽의 이태리 독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 전체가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태리는 돈이 부족하니까 전기 구입한 돈을 엄청나게 쓰니까 중국에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 이 유럽으로 모든 걸 수출하는 정책에 종착역을 이태리로 정하고 이태리에다가 중국 사람들이 엄청난 물자를 옮겨다가 중국에서 팔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메이드 인 이태리는 전부 거짓말이고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 그거를 메이드 인 이태리로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리의 그 코비드가 처음에 우한에서 나왔을 때에 미국의 트럼프가 그 중국 사람들이 해외로 도망가는 걸 막으려고 미국에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정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전부 이태리로 대부분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코비드 초기에 이태리에 코비드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태리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엄청난 사람들이 코비드로 죽어갔죠. 미국의 바이든은 또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트럼프가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셰일 오일이라고 이 모래 사이에서 엄청나게 오일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이것을 시전해서 정제하면 세계 제일 수출국이 된다. 그걸 알아가지고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에서부터 텍사스 정례소까지 키스톤 브리지 파이프라인이라니까 엄청나게 큰 파이프라인 95% 완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바이든이 트럼프 정책이니까 전부 취소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세계 제1의 석유 수출국에서 갑자기 또 석유 수입국으로 변했어요. 수출할 수가 없으니까. 바이든이 석유가 부족하고 유럽도 부족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석유 공급을 좀 확대해달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소련이 압력을 넣고 있는데 우리가 위험하다. 사우디 왕자가 코웃음 치고 오히려 소련 푸틴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푸틴과 사우디는 한편이다. 우리가 공급을 줄여서 값을 올려서 더 많은 돈을 벌자. 그렇게 됐습니다. 세계의 지금 상황이 이 푸틴에게는 너무나 유리하게 중국에서 더 많은 석유를 사들이고 하니까.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나토나 유럽은 석유가 소련에서 오지 않으니까 지금 절대적으로 위기에 몰려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똑같은 문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신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화 한 편을 보고 원자력 발전을 한국에서 앞으로 전부 취소한다. 지금 현재 제가 본 통계로는 한국 전력이
지난해 총 적자가 50조 원이 됐습니다. 원래 한국 전력은 돈이 남아도 돌아가는 이 원자력 발전을 잘해가지고 갑자기 원자력 발전 중단함으로써 한국의 대대적인 위기가 들이닥친 거죠.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설익은 햇볕 정책 이후 최대의 위기가 돼. 김대중 씨가 북한에 갖다 바친 돈은 북한의 핵무기 제조 시설에 기초가 되고 이것을 알는지 알지 못하는지 최근에 한국의 여론조사 보니까 아직도 반 이상이 북한의 김정은과 가까워져야 한다. 친북 정책을 지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다 그것에 핍박을 받아서 죽어야 뭐 문제가 끝날 건지, 북한의 동포들은 동포가 아닌지, 나만의 민족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건지, 하여튼 한국 사람들을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상한 민족이고, 어떻게 해서 6.25 전쟁이 난 지가 아직도 뭐 70년이 됐나 어떤 되든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옛날 깜빡 잊어버리고 이렇게 친북 정책을 지지한다. 이거 정말 우리 한국에 희망이 있나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지만 한국이 나가고 있는 길을 볼 때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원자력 발전 이태리 가이드가 이야기하는 원자력 발전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가? 예, 이거 자체 웃기는데, 이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과학을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뭐 유튜브에서 봤다 어쨌다 뭐 대단한 소리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유럽도요, 처음에는 뭐 아리 원핸드를 못 차고 해가지고, 탄소 배출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고 뭐 그때 이재명이가 나와서 대통령 후보 논쟁할 때 자기가 아는 척하고 뭐 큰 소리 치겠죠. 제가 유럽에서 그런 소리는 싹 없애졌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현재 석유가 절대적으로 우선 부족하고 원전 스탑한 나라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게 전기는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석탄 다시 파내고 있습니다. 독일부터 그래요. 석탄을 대규모로 파내가지고 전기를 돌려야 된다. 이게 유럽의 한심한 지금 사정이고요.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근처에서 9.0이라는 엄청난 강진이 일어났어요. 바다 앞에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후쿠시마 원전을 보호하려고 방벽을 5m, 방파제를 5m 높이로 세웠는데 쓰나미가 와가지고 20m가 넘는 쓰나미가 와가지고 뒤에 후쿠시마 원전 시설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백업 전력기구가 다 바다에 다 들어가죠. 근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거기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안전 설계를 위해서는 영어로 리던던시라고 거기가 이것이 갑자기 작동 안 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작동 안 할 때를 대비해서 백업을 반드시 둬야 돼요. 우리가 비행기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너무나 잘하는데 일본 사람들이요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거를 전혀 몰라. 이거 밤낮 서양에 가서 사진으로 촬영해가 뺏기기만 했지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니까 이 리던던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몰랐겠죠. 그 당시에 있던 이 쿨링 시스템, 이 핵발전의 쿨링 시스템에 그걸 열고 닫는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가 전부 본래 손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일본은 자기네들이 더 똑똑하다고 이걸 전부 전기화로 전부 작동하도록 자동 시스템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진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밸브를 열어야 되겠는데, 쿨링을 해야 되겠는데, 전기가 나가버렸으니까 이거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서 앞만 밀어봐 꼼짝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일본이 막 그때 위기에 봉착했죠. 그때 하루 이틀만 늦었으면은 동경이 완전히 원자재로 묻힐 뻔했습니다. 그만큼 아슬아슬했어요. 그래서 이란의 일본 사람들이 밤낮으로 그 엄청나게 무거운 구리 동선을 이웃 도시에서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 임시로 전력을 공급해가지고 위기를 간신히 넘었지만 그 사이에 벌써 원자력 발전에는 벌써 폭발 여러 번 하고 있어서 폭발 위기가 벌써 지금도 오염 때문에 그 물을 뭐 방출한다니 안 한다니 지금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일본이 처음 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이 자동차 수출할 때도요, 급발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거 석유 뽑는 그 퓨얼 인젝터, 그거를 자동화하려고, 컴퓨터라이즈 하려고, 그 본래 우리 발이 이렇게 엑셀레이터 밟으면 석유가 올라가서 속도를 내는데, 그거를 전부 컴퓨터로 확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십몇 년 전부터 그 사고, 급발진 사고가 시작하는 거죠. 왜 급발진 사고가 왜 생기나? 이 우주에는 이 방사선, 이 영어로는 벨마레이가 많이 날아다닙니다. 이게 컴퓨터 칩에 날아들어오면은 컴퓨터 칩이 많이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차가 막 석유가 확 오는데 그거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뭐 브레이크 안만 밟아야 꼼짝도 안 하고 제 와이프도 당했죠. 제가 큰 사고 날 뻔했어요. 차를 조그만한 쇼핑몰에 몰고 들어가지고 그 조그만한 관목 그 부딪혀가 간신히 차를 세웠죠. 저도 당했어요. 저 이렇게 스탑 사인에 서가 있는데 갑자기 막 엑셀레이션이 확 올라가더라고. 저는 그걸 이제 미리 아니까 기아를 뉴트럴로 확 바꿔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전부 놀라가지고 쳐다보고 야단났어요. 이 급발진의 문제도 이 리던던시의 문제입니다. 이게 컴퓨터라이즈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일본 놈들은 전혀 생각 못하고 그래가지고 차에 무사한 사람들이 프리웨이를 100마일이 넘게 달리면서 사고 나고 차가 뒤집어지고 죽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뭐 그게 엑셀레이터가 밑에 매트리스가 징계가 그렇다고 대단한 소리 하면서 거기 차 그때 만든 사람들이 한 푼도 보상 안 했죠. 하여튼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안전띠 개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를 무시하고 원자력 발전을 한 일본 놈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원자력 발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그렇게 아는 체 하니까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냥 유튜브 보고 뽑아내니까.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앞서가지고 이제 원자력 발전을 이거 대규모로 하는 건 위험하다. 후쿠시마 같은 게 지금 잘못에 폭발이 생기면 도쿄가 날아갈 뻔했지 않는가. 핵발전을 소규모로 영어로 스몰 모아주 뉴클리어 리액터라는 것을 새로 디자인했습니다. 사고가 나도 이게 대규모로 사고가 안 나게 막아보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위기를
대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리던던시를 집어넣으면 핵발전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미 발전한 지가 50년 넘었는데 대규모 사건은 소련에서 일어난 것 외에는 뭐 크게 그 대규모 사건이 이제 벌어지지 않아요. 이제는 안전장치를 잘 해놨기 때문에 일본같이 그렇게 황당한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서. 그러고 뭐 원자 그거 태우고 나면은 재해가 없어지지 않는다 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것도 이태리 가이드가 또 어디서 출석했는지. 그 재해가 다 타고 나면요 약 200년 동안 조그마한 재해가 남아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지금 과학자들은 탄광 제일 밑에 기수한 데 집어넣어 콘크리트로 묻어가지고 200년이 견디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앞으로 두고 봐야 알지만 지금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 무식한 것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떠드니까 진짜 세계의 종말은 원자력 발전을 안 하기 때문에 세계의 종말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옛날에는 2100년까지 1.5도 세계 평균 온도를 섭씨 1.5도 이하로 막으면 된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 이야기가 틀렸다는.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것이 변하니까 뭐 핵발전도 다 집어채웠으니까 이제는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요. 이게 새로 나온 보고에 의하면 2035년 지금부터 약 10년 후에 1.5도 전 세계 평균도 1.5도씩 이상 올라가면 세계 종말이다. 이렇게 새로운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뭐 그냥 핵발전만 안 하면 된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정말 사람들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하죠. 하여튼 죽으려고 환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유럽에서도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에서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 이 모든 나라들, 뭐 핀란드 다 원자력 발전을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10년 안에 지금 1.5도가 올라가 넘어가 버리면 변곡점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안전한 사발 안에 구슬이 왔다 갔다 하면 뭐 구슬이 안 왔다 갔다 해도 괜찮죠. 근데 사발을 뒤집어 놓고 그 위에서 구슬을 움직이게 하면 이 구슬을 움직이면 이쪽으로든지 저쪽으로든지 끝까지 달려가는 게 변곡점이에요. 지금 현재 1.5도가 넘어버리면은 지구는 다시는 옛날 그 평원을 살기 좋던 지구가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과학자들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변곡점이 이제 눈앞에 왔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영원히 살 것 같이 큰 소리 치고 앉았는데 10년 후면은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것을 과학계들은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신문에 자주 나는 핵융합 발전의 전망은 어떤가? 태양 안에서 저는 핵 분열이 아니고 핵융합의 폭발이 일어나서 저기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수소, 중수소 이런 것이 합쳐가지고 1초에 6억 톤이라는 엄청난 중수소들이 합쳐가지고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를 지구에서도 만들어보자. 그래서 플라스마라는 굉장히 뜨거운 온도를 올려가지고 이 중수소의 전자를 제거해버리고 핵이 정말 태양 안에 그 온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1억도를 넘어서는
그 만드는 것이 이 핵융합의 전망입니다. 토카막이라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신문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비로소 전기 집어넣은 만큼 전기 나온다. 영어로 브레이크 이븐. 이게 핵으로 발전되는 게 아니라 집어넣은 만큼 이제 나온다. 그게 앞으로 상업용이 되려면은 최소한도 40년, 과학자가 양심적으로만 생각하면 50년 지나야 우리가 이 핵융합을 통해서 발전 시작할 수 있다. 50년 지나면 우리는 다 죽어 없어지는 세상은 끝나는 뭐 그때인데 이걸 그래도 정치가들은 끝까지 주장합니다. 아직도 유럽에만 정치가들은 뭐 아직도 우리가 태양전지 뭐 예? 바람으로 무풍 그런 것들은요 기후가 나빠질 뿐 아무 소용없어요. 예? 갑자기 비가 오면은 공장 못 아무것도 소용없는 그런 것들을 대치시켜서 해결하려고 떠들고 있는데 그게 과학자들이 바보입니까? 그 공판하냐. 앞으로의 50년은 과학자들이 다 양심선언했어요. 앞으로의 50년 이 핵 분열 원자력 발전소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근데 어떻게 한국에는 그렇게 독특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부 지가 제일 잘한 거죠. 뭐 해가면 위험해서 대안이 없고 안 돼요. 뭐 옆에 이렇게 같더라고요. 그럼 뭐 태양전지 한국에서 해가지고 전기 전체 필요한데 몇 프로 나온지 아십니까? 1%밖에 안 나와요. 그걸로 어떻게 전기를 공급을 하고 지금 빚이 50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한국이 뱅크를 하려고 환장했나? 지금 뭐 태양전지로 발전한다고. 이거 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너무나 이거는 사람이 뭐 정신병자 같아. 대단한 말이 뭐 되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한국에 미친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예, 한국이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으로도 희망 없고요. 제가 이재용이가 중국의 시안에다가 그냥 막 반도체 공장을 막 세우고 지금 20년 전부터 세우기 시작했죠. 제가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저 중국에다가 왜 저렇게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세우나. 중국 놈들은 그게 자기 것이 되면 다 쫓아내버리고 자기 차지하는데 그렇게 해야 중국에 팔 수 있다니. 파는 거는 몇 년이지 그 이후로는 중국 놈들이 다 뺏어갈 건데 지금 벌써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미 중국은 이 반도체 이것을 한국 거를 빼앗아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막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 미친 듯이 중국에다가 큰 공장을 열 몇 개를 세워놨으니까 한국이 이제 앞으로 문제가 심각하죠. 예, 이러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 정말 이 도덕적인 부패, 정의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눈앞에서 속이면서 깎고하는 이런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장기적으로 버텨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텐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탐욕은 공상성배. 우리 한국이 돈맛을 보고 그냥 돈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오. 정말 사람들이 회개하고 제 정신을 찾아서
정의 하나님을 다시 추구하실 때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